안녕하세요. 금융시장, 특히 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홍콩 얘기인데요. 이게 그냥 뭐 규제를 조금 바꾼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전체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의 문이 열린다. 아마 이 한 문장이 지금 홍콩의 야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금융시장의 어떤 큰 흐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번 홍콩의 움직임은 그냥 지나치기 어려우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속내를 한번 같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그러니까 SFC죠. 여기서 내놓은 새 규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과거랑은 뭐가 확 달라졌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카드를 꺼냈는지 그 배경과 의미까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봐야겠죠? 홍콩 SFC가 발표한 두 가지 중요한 규정. 이게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단순한 변경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핵심 변화는요, 홍콩 안에서 이제 허가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래소들이 이제 글로벌 오더북 공유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오더북 공유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홍콩 거래소가 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해외의 큰 거래소들하고 주문 목록, 그러니까 사고 파는 주문 내역 있잖아요. 이걸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아, 물론 여기에는 SFC의 사전 서면 승인, 이게 꼭 필요하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아무하고나 막 하는 건 아니고요. SFC가 인정하는 파트너하고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오더북 공유, 이게 이전에는 아예 안 됐던 건가요? 아니면 뭐 제한적으로만 됐던 건가요? 그 차이가 좀 궁금하네요. 해외 유동성을 가져온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건 아닐 텐데요. 이전 모델은 보통 그 사전 자금 예치 및 현지 정산 방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홍콩 거래소에 미리 돈을 넣어두고 모든 거래랑 결제가 홍콩이라는 그 국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식이었죠. 상대적으로 좀 폐쇄적인 구조였어요. 아, 네네. 해외 거래소의 그 풍부한 유동성을 직접 쓰기에는 구조적으로 좀 제약이 많았죠. 근데 이제는 SFC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치면 뭐 이론적으로는요. 전 세계 주요 거래소들의 그 유동성 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열린 셈입니다. 이건 단순히 뭐 양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질적인, 아예 구조적인 전환이라고 봐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랑 주문 목록을 공유한다. 이론적으로는 유동성이 엄청 커지겠네요. 근데 혹시 뭐 다른 나라 규제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는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SFC 승인만 받으면 정말 뭐 문제없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당연히 기술적인 통합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파트너 거래소가 있는 나라의 규제 환경 같은 것도 다 따져봐야 합니다. 변수가 많죠. SFC가 사전 서면 승인이라는 조건을 괜히 건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점들 때문인데요. 아하. 연결하려는 해외 거래소가 홍콩이랑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잘 받고 있는지, 또 자금 세탁 방지 AML이나 테러 자금 조달 방지 CFT 같은 규정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히 심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문만 확 여는 게 아니라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하고만 연결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초기에는 어쩌면 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가 글로벌 통합으로 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세계 시장이랑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첫 번째 변화가 아주 인상적이네요. 이런 유동성 확대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변화죠. 두 번째는 뭔가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특정 토큰, 특히 스테이블코인 상장 요건 완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뭐 잘 아시겠지만 달러 같은 법정 화폐 가치에 이렇게 딱 연동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잖아요. 네네. 이번 조치로 홍콩 통화청 HKMA라고 하죠. 여기서 인정하거나 아니면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요. 기존에 요구됐던 12개월 거래 이력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하. 그쵸. 충분히 검증됐거나 뭐 당국의 기준을 통과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싶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굳이 1년을 안 기다리고 더 빨리 홍콩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의미군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되는 걸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번 변화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이 두 가지 변화,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 접근 허용하고 스테이블 코인 상정 요건 완화, 이게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큰 그림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이 변화가 왜 특별하냐면 단순히 규제 몇 개 풀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홍콩 암호화폐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그러니까 작동 방식 자체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작동 방식 자체를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Pre-Funded and Local Settlement 모델에서는요, 각 거래소가 자기들이 확보한 유동성에만 의존해야 했잖아요. 이건 뭐 필연적으로 유동성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가격의 충분한 물량을 거래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소위 가격 발견,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산의 공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매수자랑 매도자 간의 가격 차이, 즉 스프레드라고 하죠. 이게 크게 벌어지거나 아니면 좀 큰 규모의 주문을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동네의 작은 웅덩이에서만 놀다가 이제 갑자기 엄청 넓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수로가 열린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글로벌 유동성 풀이라는 그 거대한 바다에 직접 연결된다는 거니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좋아질까요? 가장 먼저 더 효율적인 가격 발견이 가능해집니다. 전 세계의 매도 주문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면 훨씬 더 촘촘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 형성이 가능해지죠. 가격이 더 좋아진다. 네, 그렇죠. 즉 매수 호가랑 매도 호가 사이의 간격, 그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서 투자자에게는 더 유리한 거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거래 체결 속도나 확실성도 높아지고요.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바로바로 거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특히 큰 거래를 할 때 가격이 확 밀리는 현상 있잖아요. 슬리피지라고 하는데 네, 슬리피지요. 그 슬리피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 같은 시장 참여자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혜택인 거죠. 거래 비용 절감하고 효율성 증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홍콩이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카드를 꺼낸 배경이 궁금합니다. 꽤 오랫동안은 좀 신중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역시 치열해지는 글로벌 금융허브 경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 내 정치 지형 변화가 좀 중요한 변수가 된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미국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이전보다 좀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막 제기되면서요. 다른 전통적인 금융 강국들도 좀 긴장하기 시작한 거죠. 미국이 저렇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싱가포르는 이미 자체 라이센스 제도로 상당히 앞서 나간다는 평가도 있고, 두바이도 BARA라는 전담 규제 기관 만들어서 엄청 적극적이잖아요. 런던도 그렇고요. 가만히 있다가는 아시아 금융허브 자리마저 좀 위태로울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홍콩 입장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전통적인 금융 중심지로서의 명성이나 인프라, 이걸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시대에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어떤 절박함이 있었을 겁니다. 너무 엄격한 규제만 고집하다가는 혁신적인 기업들, 또 뛰어난 인재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본이 싱가포르나 두바이 같은 경쟁 도시로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기감이 아마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단순히 뭐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 이걸 넘어서 아시아 시장,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다시 잡거나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규제 혁신 카드를 꺼낸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규제를 좀 풀고 문을 여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나 투자자 보호, 이거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SFC는 이 혁신이랑 안정, 이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자칫 잘못하면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이번 규제 변화의 핵심 철학이고 또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SFC 수장이죠. 줄리안 렁 CEO의 발언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혁신을 질식시키고 유동성을 고갈시켜서 결국 인재를 떠나게 만들지만, 반대로 너무 느슨한 규제는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요. 균형이 중요하다는
있다는 거네요. 네, 혁신을 막지 않으면서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최적의 지점, 그러니까 그 스위트 스폿을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발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오더북 공유 시 SFC 사전 승인 요건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네, 그냥 문턱만 낮추는 게 아니라 관리 가능한 혁신을 하겠다는 거죠. 연결 대상이 되는 해외 거래소의 규제 준수 수준이나 내부 통제 시스템 같은 걸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홍콩은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걸 넘어서요.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크립토 생태계, 이걸 구축하겠다는 좀 더 장기적이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걸 통해서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의 연결고리도 만들고 또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도 유도하려는 전략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 이게 실제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거래소, 또 일반 투자자, 그리고 특히 중요하다고 하셨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는 각각 어떤 기회와 도전이 있을지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시죠. 누가 가장 크게 웃게 될까요? 먼저 암호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요. 이번 조치가 상당한 호재인 건 분명합니다. 글로벌 유동성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면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건 거래소의 핵심 수입원인 수수료 증대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죠. 거래량이 늘면 수수료도 늘어나니까요. 네. 그리고 더 깊은 유동성은 더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 특히 큰 자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을 홍콩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홍콩 내 라이선스를 가진 거래소들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당신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걸까요?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유동성 증가는 곧 가격 경쟁력 강화와 바로 연결됩니다. 투자자들은 더 좁은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 그러니까 더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싸게 사고 비싸게 팔 기회가 많아진다. 그렇죠. 그리고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거래 편의성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에요. 자기 주문 때문에 시장 가격이 불리하게 움직이는 그 슬리피지 현상이 완화될 수 있어서 실질적인 거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전문 투자자,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운영하거나 금융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더욱 촉진할 걸로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겠네요. 네,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확대는 시장의 깊이를 더하고 변동성을 좀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 유동성 증가는 분명 좋은 점인데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 시장의 변동성이나 리스크가 홍콩 시장에 바로바로 영향을 줄 위험도 커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글로벌 시장하고 연결성이 높아진다는 건 기회인 동시에 당연히 리스크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특정 해외 시장이 갑자기 막 흔들리거나 시스템 리스크가 터졌을 때 그게 홍콩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렇죠. SFC가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서 연결 파트너를 신중하게 고르고 또 계속 모니터링을 강화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리고 홍콩 내 거래소들한테도 더 강화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나 내부 통제 기준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혁신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잠재적인 위험은 최소화하는 그런 정교한 관리 감독 체계 구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홍콩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그러니까 이슈어를 위한 별도의 라이센스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에 더해서 이번 글로벌 유동성 접근 허용은 기관 투자자들이 홍콩을 스테이블 코인 관련 활동의 주요 거점으로 삼을 요인을 더욱 높여줍니다. 예를 들면 국경 간 무역 금융 결제라던가 아니면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RWA 프로젝트 같은 데서 홍콩 기반의 규제를 잘 지키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물 경제랑 연결되는군요. 네, 이것이야말로 홍콩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아시아의 스테이블 코인 허브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포석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거래 활성화를 넘어서 실물 경제랑 연결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만들려는 시도인 거죠.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홍콩은 단순히 그냥 기존 암호화폐 거래를 좀 더 편하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네요.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스테이블 코인 허브이자 글로벌 크립토 유동성의 핵심 관문, 게이트웨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아주 명확하고 야심찬 목표를 세운 것 같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국제금융센터로서의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시대를 이끌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홍콩은 전통금융에서의 강점을 디지털 자산 분야로 성공적으로 확장하려는 그런 전략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누렸던 지위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다시 정의하려는 거죠. 하지만 물론 이런 야심찬 계획에는 넘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규제의 균형점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섬세함, 또 글로벌 연동이 확대되면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시장의 신뢰를 꾸준히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중요하죠. 네, 규제 당국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고 또 시장 참여자들의 성숙한 대응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연 홍콩이 이 담대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서 디지털 자산 시대에 새로운 금융 강자로 우뚝 설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글로벌 금융 지형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 정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저희는 홍콩이 추진하는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환경 변화와 그 속에 담긴 전략적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글로벌 유동성 개방을 통해서 거래 환경을 혁신하고 이걸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홍콩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지역 정책의 변화, 이걸 넘어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쟁 구도나 자금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홍콩 내 거래소나 투자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관 투자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그리고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금융 허브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 과제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싱가포르나 두바이, 런던 같은 곳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확실히 홍콩은 이제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 시장 중 하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크립토 유동성의 통로, 즉 관문이 되기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자,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홍콩이 구상대로 아시아의 주요 스테이블 코인 허브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서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같은 다양한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된다면 이는 현재 달러가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통화패권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는 과정이 앞으로 다가올 금융시장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아주 흥미로운 실마리를 제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